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7살이고 중학생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친정어머니의 칠순잔치를 해드렸습니다. 요즘 칠순잔치를 하지 않는 추세라고 하던데 저랑 친정오빠랑 서로 약속한 것이 하나 있거든요. 단순히 친정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 동네 분들을 모시고 푸짐하게 대접하고 싶었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제가 처음 택시 타본 게 고등학생 때였으니까요. 가족이라고는 오빠랑 저, 그리고 엄마 이렇게 셋이 전부였어요. 사촌도 없고 친할머니, 외할머니 없이 컸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이웃들을 만난 덕분에 저에게 삼촌이 되어주시기도 하고 이모가 되어주시기도 하며 할머니가 되어주시기도 하셨어요.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번 친정어머니의 칠순을 기념해서 오빠와 고향으로 내려가 축하 파티를 열게 되었고요. 근데 이런 모습을 달갑지 않게 본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으니 그게 바로 저희 남편이었어요. 단돈 10원 한 푼 보탠 것도 없으면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귓가가 얼얼합니다. 칠순잔치 이후로 얼마나 기막힌 일들을 겪었는지 몰라요.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성격 같더군요. 저는 식품개발팀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3살 어린 연하였는데 제 나이 28살에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저희 회사에 계약직으로 들어온 신입이었고 그때 남편 나이가 25살이었네요. 남편은 굉장히 키가 크고 누가 봐도 잘생긴 얼굴이었어요. 그런 연애남의 열혈한 구애 끝에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제 인생에는 절대 없을 줄 알았던 혼전 임신을 하게 됐어요. 2년 연애 끝에 30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여자 나이 30이면 노산이라고 하더라. 혼전 임신한다고 해서 주변에서 욕할 사람 아무도 없고 오히려 축하받는 게 당연한 나이지. 처음 시어머니 되신 분께 인사드리러 갔더니 제게 처음 하셨던 말이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께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30살이 무슨 노산이야. 이 사람이 며느리 될 사람 앞에 두고 못하는 소리가 없어. 시아버지의 호통에 시어머니는 괜히 천장을 바라보며 안 들리는 척 하셨어요. 네 시어머니 되실 분이 말을 엉뚱하게 하는 재주가 있으니 너무 섭섭하게 듣지는 마라. 새아가 아무튼 지금 나이면 결혼하기에도 딱 적기고 뱃속에 있는 네 손주는 어쨌든 무한한 축복이니 앞으로 이 시애비 잘 부탁하마. 어쨌든 혼전으로 먼저 임신부터 해왔다고 저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노산이라는 말에 살짝 당황하긴 했지만 잘 부탁한다는 말을 며느리에게 서슴없이 하시는 시아버지의 다정한 말씀이 왠지 더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저희 시아버지는 칠순을 훌쩍 넘긴 지금도 아주 건강하시고 정정하십니다. 시댁은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시고 직업군인이셨던 시아버지 연금으로 두 분이서 사시고 계세요. 시어머니는 칠순이 다 되어가는 연세에도 시아버지께 생활비를 받아서 쓰셨는데 나중에 시아버지와 술을 한잔하면서 들은 이야기로는 시어머니께 경제권을 넘겨준 뒤로 돈을 모으기는커녕 대출빚만 잔뜩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 뒤로 일절 경제권을 안 넘겨주고 필요한 생활비만 주신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씀씀이가 너무 커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시어머니가 저지른 빚 갚다가 세월 다 보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쭉 주부로 사셨기에 경제적 능력은 아예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종종 돈을 받아서 쓰셨다고 들었어요. 신혼 초반에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셨어요. 아들, 엄마 3만 원만 좀 붙여줄래? 네, 엄마. 잠시 기다리세요. 그렇게 남편이 3만 원을 보내줬고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아들, 엄마 5만 원만 보내줄 수 있니?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요구에 일절 토다는 거 하나 없이 그냥 바로바로 돈을 보내줬어요. 그렇게 야금야금 보내준 돈을 계산해보니
한 달에 어머님께서 받아가신 돈만 5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죠. 결혼 전에는 당신이 어머님께 얼마나 드렸는지 몰라도 당신이 결혼한 이상 어머님이 달라는 대로 다 줄 수가 없어. 엄마가 뭐 1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고작 3만 원, 5만 원 달라는 건데 그 돈도 못 줘? 당신이 말한 그 고작이 모이면 한 달에 50만 원이야. 50만 원이면 뭐 많은 것도 아니네. 엄마한테 꼴랑 그것도 못 줘? 나랑 결혼한 이상 앞으로 돈 문제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상의해야 돼. 앞으로 어머님이 달라는 대로 주지 마. 그렇게 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병원에서는 조산기가 있으니 무리하지 말고 무조건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곤 네 나이 30이면 노산이라고 하지 않았니? 나이 30이나 먹고 뱃속에 애는 생각도 안 하고 일을 다니니까 애가 힘들어하지. 괜히 애꿎은 내 손주 유산되면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라고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고작 남편과 3살 차이인데 저를 나이 많은 여자 취급하셨어요. 겨우 30살밖에 안 됐는데 노산이라 하시는 시어머니 말에 저는 그 이후 시어머니께 좋은 감정이 들지 않더라고요. 저의 조상길에 들은 친정어머니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육아휴직이라도 내서 안정부터 취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막달에 휴직 내려고 생각했는데 임신 중기부터 휴직 내려고 하니 막막해. 나중에 너 애 낳으면 이 어미가 봐줄 테니 너는 아무 걱정 말고 직장 다시 다니면 된다. 저희 친정어머니는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도 힘들게 공부한 게 있으니 경력 단절되지 말고 일을 계속하길 바랬어요. 저희 친정어머니는 나이 20살에 일찍 결혼해서 위로 3살 터울인 오빠를 낳았고 3년 뒤에 제가 태어난 해에 친정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친정어머니는 어린 나이에 애들 딸린 과부가 됐어요. 친정아버지도 고아로 자라셨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저희 친정어머니를 만나셨어요. 그러다 보니 친정어머니가 기댈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외할머니의 연고지였다는 곳을 수소문 끝에 찾아갔던 엄마는 그 연고지에서 털을 잡으시고 정말 이 악물고 악착같이 살아오셨어요. 시골에서 저희는 산으로 들도 뛰어다니며 자랐어요. 친정어머니가 일 때문에 집에 늦게 오거나 하면 동네 주민분들이 저희 집에 이것저것 먹을 것을 가져다 주셨죠. 저희는 동네 분들이 다 같이 키우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매일 읍내로 트럭을 몰고 다니는 황 반장님은 저희를 매일 태워서 학교까지 바래다 주시기도 했고요. 미싱이 취미시던 옆집 아주머니는 틈만 나면 제 원피스를 만들어서 예쁘게 입혀주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 무리하다가 아프기라도 하는 날은 온 동네 분들이 수시로 다녀가시며 저희 남매도 챙겨주시고 저희 어머니 상태도 계속 봐주셨고요. 정말 가족 같은 분들이었어요. 정말 큰 사랑을 받았고 정이 많은 따뜻한 그 동네에서 저희는 정말 잘 자랐거든요. 저희가 저희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쑥스럽지만 저희 남매는 정말 말썽 한번 안 피우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저희 엄마가 어떻게든 저희 남매를 공부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공부를 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시며 저희 공부에 진심이셨거든요. 그 덕분에 저희 오빠는 명문대에 진학해서 4년 동안 장학금 받으며 다녔고 지금은 공인회계사로 돈을 잘 벌고 있어요. 저도 오빠만큼 명문대는 아니지만 남들이 들으면 모두 알만한 여자대학교의 식품공학과를 전공했고 대학원에 들어가 석사까지 마치고 한 기업의 식품개발연구원으로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이른 나이에 주임을 달았고요. 하지만 제가 조상기 사실을 알리고 육아휴직을 들어가야 한다 상부에 전하니 한숨을 먼저 쉬시면서 육아휴직을 얼마나 쓸 건지 출산은 언제인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제 위의 직급으로 사람을 채용하더니
절 대신한 사람이라며 사장님이 애 낳고 돌아오면 제자리를 줄 테니 그냥 아이를 낳고 마음 편하게 키우고 돌아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20대를 바쳤던 회사였는데 이렇게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해고를 받게 되니 참 속상하고 마음이 힘들었어요. 제가 경력 단절이 안 되길 바랐던 친정어머니의 얼굴이 생각나면서 그날 엄청 펑펑 울었네요. 남편이 그날 제게 말하더라고요. 여자들은 어차피 애 낳으면 다 집에 들어왔는 거 아니었어? 돈은 내가 벌 텐데 무슨 걱정이야. 남편의 말에 정말 기가 찼어요. 연애할 때는 이렇게 멍청한 티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제 말에 공감도 잘해줬고 말도 잘 통했어요. 남편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제가 잘렸던 그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직급도 벌써 생겼더라고요. 참 씁쓸했어요. 남편은 외벌이가 되니 시어머니에게 더 당당하게 돈을 주기 시작했고요. 당신 나랑 약속한 거 잊었어? 이제 곧 아이도 태어나야 되고 우리 외벌인데 돈 아껴도 모자랄 판에 이번 달만 해도 어머니 용돈으로 60만 원이 훌쩍 나갔어. 그게 왜? 내가 번 돈이야. 내가 번 돈으로 우리 엄마한테 돈도 못 드려? 우리 엄마 불쌍한 사람이야. 아빠는 우리 엄마한테 늘 무심했어. 평생 아빠 눈치 보면서 돈 쓰는 것도 너무 안쓰러웠고 그래서 내가 돈 벌면 엄마한테 용돈 드리고 싶었어. 그래서 나랑 연애할 때 2년 동안 충분히 용돈 많이 드렸잖아.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모은 돈 없이 결혼하게 된 거고 이제는 결혼했으니까 가정에 충실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회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당신이 임신하는 바람에 이렇게 일찍 결혼하게 된 거 아니야? 난 그래도 우리 아이 책임지려고 당신이랑 결혼했어. 근데 엄마 용돈도 못 주게 하는 건 너무하지 않아? 정말 남편이랑 이야기할 때마다 벽 보고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리고 따로 시아버지와 만나서 이야기 드렸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저희한테 달마다 용돈을 50만 원 이상씩 받아가세요. 혹시 아버님도 알고 계셨어요? 시아버지는 제 말에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참말이냐? 네 시애미가 너희한테 매달 돈을 그렇게나 받아갔다고? 네, 저희 이제 아이 태어날 거고 저도 임신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공고사직 받았기에 저희 이제 외벌이에요, 아버님. 이제 돈도 모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와 결혼하기 전에도 어머님이 남편한테 돈을 매달 받아가신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남편도 가정이 있으니 어머니께 매달 그 돈은 못 드릴 것 같았거든요. 아버님은 제 앞에서 마른 세수를 하시며 굉장히 화가 난 얼굴을 하고 계셨어요. 그 여편네가 지금까지 지 새끼 코 묻은 돈도 받아가고 결혼한 자식 돈도 날름날름 받아갔단 말이지. 세아가 정말 미안하다. 나는 지금껏 이런 사실도 모르고 있었어. 내가 네 시애미한테 잘 말해놓을 테니 임신한 몸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렴. 아버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어쨌든 시어머니는 경제적 능력이 없으시고 시아버지의 연금으로 생활하시는데 시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서 돈을 쥐고 있는 시아버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이혼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뿐이었고 그날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에게 뭐라 하셨는지 그 다음날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며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래서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어린 여자랑 결혼하는 게 맞는 건데 이것 봐라. 우리 아들보다 3살이 더 많으니까 얼마나 계산적이고 이기적이냐. 아주 능구렁이처럼 행동하는 게 가증스러울 정도야. 어머님, 제가 아버님한테 말씀드린 건 죄송하지만 어머님께서도 저희 사정 좀 알아주세요. 내가 뭐 용돈으로 100만 원을 달랬냐? 1000만 원을 달랬냐? 고작 3만 원, 5만 원 달라는 걸로 그렇게 네 시부에게
ECM이 타일러 바치니까 속이 시원하냐? 네, 어머니 속이 시원해요. 고작 3만원, 5만원 모여서 달에 60만원 됩니다. 어머님 손주도 곧 태어나잖아요. 속이 시원하다는 말로 맞받아치니 시어머니께서 얼굴이 빨개지시며 더욱 소리치셨어요. 네가 지금 잘린 그 직장에서 우리 아들 상사였겠지만 어차피 여자는 결혼해서 애 낳으면 팔짱 다 똑같은 거야. 여자는 원래 남자 그늘 아래에서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고. 이것 봐라. 결국 너도 집에 들어 앉아서 애나 키워야 되잖아. 그렇다면 네 그늘이 되어준 남편이 하라는 대로 놔둬야지. 어디 하늘 같은 가정이 자기 낳아준 엄마 용돈 좀 지어주는 걸로 네가 훈수를 둬. 어머님, 다른 건 다 잘 모르겠고 앞으로 남편한테 용돈 달라 하시면 아버님께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그것만 알아주세요. 아예 안 드리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생신이나 명절, 어버이날 같은 행사에는 다 챙겨드릴 거예요. 하지만 달마다 이렇게 의미 없는 용돈은 오늘부로 마지막입니다. 시어머니는 집안에 며느리가 잘못 들어왔다 하시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다가 가셨어요. 남편한테 그날 시어머니께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남편이 굳은 얼굴로 들어오더군요. 당신 참 이간질 잘한다. 우리 아빠한테 엄마 얘기하니까 기분 좋았어? 고작 일러 바치는 게 최선이었어? 당신도 아버님 무서워하잖아. 어머님도 아버님 말이라면 꼼짝 못 하시더라. 그래서 아버님 소환했어. 진작에 이렇게 할 걸 하고 후회 중이야. 라며 남편한테 말하니 남편이 다시 입을 열더니 기가 막히는 소리를 또 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하자. 달에 20만 원만 우리 엄마한테 고정적으로 용돈 주는 건 어때? 라고요. 그럼 우리 엄마한테도 똑같이 주자. 라고 저도 되받아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장모님은 형님이 용돈 많이 챙겨주시지 않아? 양가 다 똑같이 주면 우리 돈은 언제 모아? 라며 양가에 똑같이 주는 건 반대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남자인 줄 알았다면 저는 정말 결혼 안 했을 거예요. 뱃속의 아이는 잘못이 없겠지만 임신해 있는 제가 원망스러울 정도로 결혼한 것을 많이 후회했어요. 이러한 일이 있은 후 저는 결심했어요. 아이를 낳고 어느 정도 키워놓으면 반드시 다시 직장을 다닐 거라고요. 친정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낳은 순간 수시로 저희 집에 온갖 반찬을 들고 제 육아를 도와주러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취직을 하라며 아이는 엄마가 봐줄 테니 공부도 다시 시작하라고 하셨죠. 힘들게 공부한 거 아이 키운다고 세월 보내지 말고 무조건 경제 능력을 갖추라고 하셨어요. 아이를 낳고 2년 동안 남편은 제게 경제권을 단 한 번도 넘겨주지 않았고 로션 하나 사는 것도 제게 눈치를 엄청 주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야금야금 계속 용돈도 줬어요. 장모님에게는 생신에 용돈 한 번 드린 게 다였네요. 저는 전 회사에서 일했던 경력으로 이번에는 대기업에 입사 지원서를 냈어요. 그리고 정말 운이 좋게도 식품개발연구원으로 다시 취직하게 됐고요. 전에 다니던 직장과 똑같은 일이었지만 대기업이다 보니 연봉과 복지가 훨씬 좋았어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이었죠. 제가 다시 복직을 해서 회사를 다니기 시작할 때쯤 남편의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남편은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모두 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내는 족족 서류에서 탈락됐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복직할 때 본인이 손주 봐줄 테니 용돈 달라 하셨는데 남편이 직장 잃은 김에 집에서 살림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어요. 자연스럽게 경제권은 제가 가지게 됐고요. 그 이후로는 시댁 용돈으로 못 가게 제가 차단하고 관리하면서 돈 관리를 했었어요. 그렇게 13년이 흘렀어요. 경제권이 없어진 남편은 반대로 제 눈치를 보긴 하더라고요. 제 말도 어느 정도는 잘 들었고요. 다만 남편이 살림을 하기로 하고는 그만큼 시어머니가 자주 들락날락했어요. 13년의 세월만큼 저희 아이도 무럭무럭 자랐고요.
어느새 제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도 나이가 드셔서 곧 칠순을 바라보셨죠. 저는 친정오빠와 약속한 대로 저희가 살던 고향의 경로당에서 칠순잔치를 해드릴 계획이었어요. 칠순잔치로 인해 상의할 것이 많아서 친정오빠와 수시로 전화를 했어요. 네 새언니 친구가 엔터 사업하는 거 알지? 거기 소속 가수들을 칠순잔치에 보내주겠대. 이번에 오디션 프로 나와서 유명해졌는데 어르신들도 다 아실 만한 가수야. 와, 정말? 동네 어르신들 정말 좋아하시겠다. 가수 부르는데 엄청 비쌀 거 아니야. 애들 엄마 친구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챙겨줘야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신경 안 써도 돼. 엄마 칠순잔치 한다고 우리가 3년 전부터 돈을 같이 모으긴 했는데 내가 낸 돈보다 오빠가 내는 게 더 많으니까 괜히 미안해지네. 그런 저희 말에 친정오빠는 여자 혼자 가전 노릇하면서 식구들 먹여 살리는데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게 당연하지. 내가 장남으로서 더하는 게 맞고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생각 일절하지 말고 우리 엄마 칠순잔치 성공적으로 잘 끝내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 혈육이 저희 친정오빠라는 게 새삼 정말 든든하고 감사했어요. 마을 사람들을 모시고 칠순잔치를 계획하는 것은 저희 친정어머니 몰래 진행됐어요. 깜짝 이벤트로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수시로 친정오빠와 통화를 할 때마다 남편도 옆에서 귀를 쫑긋하고 같이 들었는지 제가 친정오빠와 전화를 끝날 때마다 입을 삐죽거리며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왜 저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정말 보기 싫었고요. 당신, 내가 친정오빠랑 전화하기만 하면 왜 맨날 그런 표정 짓는 거야? 참다 못해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내 표정이 뭐? 허구한 날 남매끼리 뭘 그렇게 전화통화를 자주 해? 칠순잔치를 뭐 얼마나 크게 하려고? 당신 말하는데 날이 서 있네? 내가 당신 보고 같이 준비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고작 남매끼리 칠순잔치 상의한다고 전화하는 것도 그렇게 심술이 나는 거야? 당신은 어떻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속이 좁아져. 제 말에 발끈한 남편이 다시 되받아치며 말했어요. 우리 아빠 칠순 때 당신 태도 어땠어? 회사 일 바쁘다고 나몰라라 했지?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힌다는 것을 제가 이 인간과 살면서 숱하게 느껴보긴 했는데 이번 발언은 정말이지 화가 나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아버님이 요란하게 하기 싫으시다고 내게 먼저 못 박으셨어. 그리고 그냥 하시는 말인 줄 알고 다시 여쭸더니 칠순잔치 같은 거 요란하게 하지 말고 가족끼리 식사나 단란하게 하자고 하시더라. 그래서 아버님 칠순에 아버님 좋아하는 소고기 먹으러 갔잖아. 칠순잔치 비용에 들어간 돈 아버님께 용돈으로 200만 원 더 드렸어. 당신도 다 알면서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심술인데? 남편은 제 말에 다시 반박은 못하겠는지 그냥 계속 화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저도 그런 남편을 무시했죠. 친정어머니의 칠순잔치 당일 저희도 분주하게 움직여서 고향으로 다 같이 이동했어요. 친정어머니는 오빠가 모시러 오기로 했고요. 경로당에서는 칠순잔치를 진행하는 행사업체에서 먼저 오셔서 테이블이랑 이것저것 세팅하고 있었고 저는 마을 어르신들께 제 아들과 남편을 소개하며 인사를 했어요. 아이고 신랑 인물이 아주 훤칠하네. 어르신들이 남편을 보며 저마다 칭찬을 건네면서 남편 손을 잡고 악수를 청하셨어요. 남편은 그런 어르신들이 영 불편한지 어색한 미소만 지으며 그저 고개만 끄덕거리더라고요. 반면에 부침성 좋은 저희 아들은 마을 어르신들에게 먼저 우렁차게 인사도 하고 벌써 어르신들 곁에 앉아서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아들만 아니었다면 진작에 이혼하고도 남았을 남편이었는데 아이 때문에 산다는 말이 뭔지 새삼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친정어머니의 칠순잔치는 순조롭게 준비가 잘 됐고 친정오빠가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경로당에 도착했어요.
한복을 차려입은 친정엄마 모습이 정말 곱더라고요. 저희 남매가 준비한 이벤트에 친정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오셨고 오랜만에 만난 마을 어르신들의 축하 속에서 잔치는 떠들썩하고 신이 나게 진행됐어요. 저희 남매가 부른 출장 뷔페 음식도 아주 훌륭하게 맛있었고 먼 곳까지 와주신 가수분도 정말 고마웠지 뭐예요. 알고 보니 그 가수분 부모님도 이곳 동네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뜻 와주신다고 하셨던 거였어요. 제가 살았던 동네가 장수마을로 유명했던 터라 저희 어르신도 80, 90이 넘어가시는 연세에도 아직도 정정하시고 건강하셔서 얼굴 아는 가수가 오니 아주 좋아하셨어요. 덩실덩실 춤 사위도 보여주시고 그야말로 정말 흥겨운 잔치였죠. 옆에 앉아있던 남편은 시종일관 툴툴거리더니 혼자 어디론가 나가버렸어요. 그리고는 칠순잔치가 끝날 때까지 오지 않았고요. 당신 어디야?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었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나 먼저 차 타고 왔어. 당신은 형님네 차 타고 와. 뭐? 너 미쳤어? 오늘 장모님 칠순잔치야. 무슨 정신으로 혼자 차 타고 간 거야? 무슨 급한 일이 있길래? 제가 다시 물으니 아무 말도 없이 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지만 마을 어르신과 친정엄마가 있던 터라 간신히 참으며 표정 관리를 했었어요. 친정엄마와 오빠가 제 남편을 어디 갔냐고 묻기에 시어머님이 편찮으시다고 해서 먼저 갔다고 거짓말로 둘러댔어요. 집에 가면 남편과 전쟁을 치를 것 같아서 친정엄마에게 아들 좀 받으려고 하고 저 혼자서 집으로 갔어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보고 있더라고요. 사위가 장모님 칠순잔치 중간에 아내랑 아들 버리고 먼저 집에 가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어요. 소리를 안 지르려고 최대한 감정을 억눌렀죠. 우리 아빠 칠순도 소고기집에서 대충 먹고 끝내놓고 장모님 칠순잔치에는 출장 뷔페에 초대 가수에 아주 성대하더라. 아버님한테 그래서 용돈 두둑히 드렸잖아. 우리 엄마한테는 용돈 한 푼이라도 세워나갈까 철벽 감시하면서 그렇게 돈 아끼더니 장모님 칠순에는 아예 돈을 퍼붓는 거 보고 화가 안 날 사람이 어딨냐? 친정 오빠가 이번 칠순잔치에 3분의 2는 썼어. 같이 3년 전부터 돈 모으긴 했지만 내가 10만 원씩 낼 때 오빠는 훨씬 더 냈다고. 그런 제 말에 남편이 비꼬면서 말했어요. 그래, 니네 남매 잘났다. 돈 많은 형님은 참 좋겠네. 자식 노릇 돈으로 할 수 있어서. 그래, 나도 우리 오빠가 돈 많이 벌어서 좋더라. 엄마한테 효도도 오빠가 더 잘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장모님 칠순잔치에 혼자 자리 박차고 나온 거야? 처자식 다 내팽개치고 집에 와 자빠져서 TV나 보고 있었단 말이지? 남편은 그런 제 말에 이제는 아예 대꾸도 하지 않고 TV만 계속 보고 있었어요. 저도 그 이후로는 남편에게 말 일절 안 걸었고요. 남편도 제가 없는 사람처럼 굴었고 서로 원성 높이면서 싸우지만 않았을 뿐이지 집안은 저희의 냉기가 가득했어요. 아들이 이걸 모를 리가 없었고요.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사이에서 눈치만 보던 아들에게 정말 미안하고 가엾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날 무렵 회사에서 명예퇴직자 신청을 받더라고요. 저도 요즘 회사 다니는 것에 회의감이 들기도 했고 예전부터 하고 싶던 사업이 있었던 터라 명예퇴직을 신청했어요. 제가 퇴직을 한다는 소리를 들은 남편이 그제야 제게 말을 걸더군요. 당신 회사 그만두는 거야? 남편의 물음에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남편이 한 번 더 묻더군요. 진짜 회사 그만두는 거냐고. 그런 중요한 문제는 왜 나랑 상의도 안 했어? 우리 서로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 아니었어? 그런 줄만 알고 말 안 하고 있었지. 내 전화통화 엿듣고 알았나 본데 한 달 내내 말 안 걸다가
내가 퇴직하는 건 무서운가 봐. 당신이 일 그만두면 우리 뭐 먹고 살아? 남편의 물음에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해 줬어요. 솔직히 계속 말 안 하고 같이 지낸다는 것은 아들에게도 못할 짓이었고 언젠간 말을 터야 됐으니까요. 내 퇴직금 나올 거고 적금 들어놓은 것도 곧 만기되니까 당분간 월급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예전에 밀키트 사업 당신한테 이야기했을 텐데 그 사업 준비 중이야. 맞네. 퇴직금이 있었네. 다음 달에 우리 엄마 칠순 있는 거 알지? 우리 엄마도 장모님처럼 해줄 거지? 말이 되게 무섭게 남편은 제 질문이 막힐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고요. 퇴직금 소리를 들으니 갑자기 실실 웃으며 남편의 눈이 반짝였어요. 제가 말을 하기도 전에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고요. 우리 엄마 칠순에는 가수 누구 부를 거야? 요즘 유명한 애가 누가 있지? 이럴 게 아니라 빨리 알아보고 계약금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당장 알아봐야겠다. 아니, 무슨 가수를 불러? 장모님은 초청 가수까지 불러서 그렇게 성대하게 해놓고 우리 엄마 칠수는 시시하게 할 거였어? 초청 가수는 우리 새언니 지인분이 부탁해서 와주신 거야. 내가 살았던 고향이 그 가수분 부모님 고향이기도 했고 연고가 있는 사이라서 고맙게 와주신 거고 오빠가 감사하니까 어느 정도만 챙겨주신 거지. 무작정 가수 부르면 그 비용이 얼만 줄 알아? 장모님은 자식이 둘이라 그렇게 성대한 칠순잔치를 했는데 우리 엄마는 자식이 딸랑 나 하나야. 며느리도 자식인 건 매한가지 아니야. 당신 퇴직금 고생한 우리 엄마한테 쓰자. 차라리 아들한테 좀 미안할지언정 말을 트지 말았어야 됐어요. 더 이상 말 섞으면 들고 있던 휴대폰을 남편한테 던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남편의 말은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이후 또다시 남편과 대화는 단절됐어요. 저는 그 사이 퇴직을 했고 친정엄마와 아들 그리고 친정오빠 부부와 같이 제 퇴직 파티를 같이 했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 부르고 싶지 않아서 안 부르고 친정 식구들끼리만 했네요. 그 다음날 아들은 학교에 갔고 저와 남편만 집에 남아 있었어요. 남편이 제 급여 통장과 인감도장 그리고 신분증을 손에 들고는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통장 비밀번호도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당신 퇴직금 미리 찾아둘게. 당신 이제껏 일하느라 며느리 돌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제라도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 직장 다니면서 명절에는 시댁 가서 전거주고 생신이나 어버이날 다 챙겨드렸는데 내가 뭘 안 했다는 건데. 당신 직장 다닐 동안 우리 엄마 고생 많이 했어. 알긴 알지. 당신이 먼저 회사 망하고 살림한다고 하지 않았어? 주말이야 나도 같이 하는 게 맞지만 평일에 내가 일할 때는 당신이 하는 게 맞잖아. 근데 당신이 당신 어머니한테 친구 만나러 가야 하니 애 봐달라. 애 밥 좀 차려달라. 당신이 다 부탁하지 않았어? 그런 제 말에 남편이 말했어요. 이 살림을 나 혼자 어떻게 다 하냐? 엄마가 도와주러 온 거면 너도 며느리로서 최소한 감사함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수시로 우리 집 들락거리면서 우리 엄마가 해준 반찬 덜어가고 우리 엄마가 냉장고 채워준 고기들 가지고 갔어도 나 별말 안 하고 그러려니 이해했어. 솔직히 우리 엄마가 이제껏 매주 우리 반찬 갖다 주고 냉장고 가득 식재료 채워줬잖아. 집에서 당신이 반찬을 만들어서 뭘 했어? 그리고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자. 시어머니가 나 때문에 정말 고생했다고 생각하니? 너 때문이 아니라 남편에게 말을 하다 보니 이제껏 저걸 왜 다 참아주고 살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남편이랑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내 퇴직금 시댁에 10원 한 장 쓰기 싫어졌어. 아버님께 정말 죄송하지만 나 이제 당신 모자 때문에 힘들고 싶지 않아. 내가 우리 아들이랑 그나마 내게 다정하신 아버님 보고 버텼는데 이게 내 한계야. 13년 넘게 이 정도 참아냈으면
내 몸에 살이 나오고도 남았을 거야. 남편은 여전히 들고 있던 제 통장과 도장, 신분증을 흔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당신이 또 이혼으로 겁주려고 하는 모양인데 나도 이번에는 꼭 우리 엄마 칠순잔치에 아들 노릇 해야겠으니까 퇴직금은 내가 찾아올게. 라고 하며 현관에서 신발을 신더라고요. 퇴직과 동시에 퇴직금이 뿅 하고 나오는 줄 알아? 사회생활 안 한 지 좀 오래됐다고 그새 까먹었냐? 아직 퇴직금 정산 중이고 그 통장에는 돈 한 푼도 없어. 이참에 당신도 영원히 나가죠. 너랑 이제 끝이야. 그런 제 말에 남편이 불그락불그락해진 얼굴로 소리쳤어요. 나가라면 내가 못 나갈 줄 알았어? 남편은 커다란 여행용 캐리어에 짐을 가득 넣으며 나가라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아나? 이혼할 줄도 모르는 게 이혼 얘기 꺼내면 다야? 라고 혼자 구시렁구시렁거리며 짐을 싸더라고요. 남편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을 때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택시 불러서 가든지 해. 차도 4명인 거 알지? 차 갖고 가지 마. 제 말에 남편은 들고 있던 차키를 제게 던지며 그냥 휙 나가버렸어요. 남편이 나가고 난 뒤 저도 바로 비밀번호 바꾸고 변호사 알아보고 이혼 소장 접수도 했어요. 다음 달에 시어머니 칠순이라 뷔페 식당을 예약해뒀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니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서더라고요. 시아버지를 봐서 칠순잔치까지만 참여를 해야 될지 그냥 남편이 알아서 하게 놔둬야 될지 고민하고 있으니 새언니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새언니에게 제 고민을 털어놓으니 새언니가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어머니 칠순잔치 때 심해부가 하는 행동 애들 아빠랑 쭉 지켜봤어요. 애들 아빠는 저런 것도 사위라고 적이 있냐며 화가 좀 났었거든요. 저희도 느낀 걸 어머님이라고 몰랐을까요? 마을 어르신들도 아가씨 남편은 훤칠하게 생겨서 표정이 왜 그러냐고 한마디씩 하시던걸요. 사위 또한 장모님 칠순잔치에 10원 한 장 보태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태도로 중간에 가버리셨는데 아가씨가 그걸 왜 신경 써요? 남편이 사위돌이 안 하는데요. 역시나 제 친정 식구들도 남편의 행동을 모두 불편하게 느끼고 있었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화가 더 치밀어 올랐어요. 그리고 새언니 말을 들으니 제가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자식이 부모님 칠순 챙기는 거지 저는 남의 자식이잖아요. 며느리 없다고 부모님 칠순 못 챙기면 그건 자식이 멍청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그 짐을 들고 시댁으로 가진 않았는지 시부모님께는 연락이 없으셨어요. 아빠는 어디 갔냐는 아들 부름에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줬어요. 엄마랑 아빠가 서로 안 맞아서 따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너는 누구랑 살 거냐고 물어보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엄마랑 같이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저 이 이혼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아들에겐 정말 미안했어요. 그래도 상황을 알아야 되니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네요. 시어머니의 칠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그제야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퇴직금 아직 안 들어왔어? 다음 주가 엄마 생신인데 퇴직금 들어왔으면 빨리 내놔. 이혼할 때 하더라도 칠순에 돈이라도 보태주고 이혼해. 그 전까지는 곱게 이혼 안 해줘. 다짜고짜 퇴직금 이야기를 하며 윽박질렀어요. 정말 이 사람이 돌아도 단단히 돌았구나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정말 무섭기도 했어요. 그래, 험한 모습이 뭔지 궁금하네. 한번 보여줘봐. 저도 이판사판 막 내던졌어요. 남편의 말을 더 들을 것도 없다고 판단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혼하려는 마당에 새언니 말대로 시어머니의 칠순이 제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처음부터 제 퇴직금을 칠순잔치 비용에 넣고 계산을 했다니 그러게 처음부터 잘 좀 했으면 제가 이러고 있을까요? 시어머님이 저한테 잘해준 게 뭐가 있다고 제가 퇴직금까지 탈탈 털어가며 해주겠어요? 직장 다니는 내내 들볶았으면 볶았지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정말이지 좋았던 기억은 단 하나도 없어요.
시아버지가 왜 아직도 시어머니에게 경제권을 안 넘겨줬는지 남편을 보면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경제관념이 하나도 없고 돈 없으면 대출부터 내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붕어빵이었어요. 무직이라 대출이 안 되니 삼금융에서 덜컥 받아버리는 그 모습들까지 똑같았네요. 결국 남편은 초청 가수를 부르지 못했어요. 계약금은 계약금대로 날렸고요. 칠순잔치는 저 없이 하긴 한 모양이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제게 연락이 왔길래 아드님과 이혼 준비 중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난리가 났어요. 네가 기어이 우리 아들 이혼 딱지 붙이려고 하는구나. 네가 직장 다니면 돈 좀 번다고 모든 게 다 웃음니? 시엠이 알기를 개똥같이 알더니 이제는 내 아들까지 이혼시켜? 너 솔직히 말해봐. 다른 남자 생겼지? 시어머니께서 흥분해서 제게 선 넘은 말들을 소리 지르며 하셨어요. 그때 아버님께서 소리 지르는 어머님 목소리를 들었는지 어머님 전화기를 뺏어서 전화를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직접 뵙고 이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시아버지께도 지금까지 상황 말씀드리고 정말 죄송하지만 제게 선택은 이것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 이제껏 우리 집안 며느리 노릇하느라 고생 많이 했다. 이젠 훌훌 털고 새아가 네 삶을 살아. 시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제게 다정하신 말투로 말을 해주셨어요. 정말 시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에 이 집안 며느리도 못 버티고 탈출했을지도 몰라요. 그나마 시댁에서는 시아버지의 권위가 있으시고 시아버지께서 생각이 깊으신 분이라 제가 지금껏 버텼던 것 같아요. 남편은 이혼 소장을 받아서 이혼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혼 못하겠다고 꽤나 버텼어요. 합의가 안 되면 소송까지 갈 생각으로 저는 이혼 생각에 견고했고요. 결국 버티던 남편은 아버님의 호통으로 저와 합의 이혼을 선택했어요. 저희 집에 술 먹고 남편이 찾아와서 소리 지르며 이혼 못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경찰을 불렀거든요. 그 이후 경찰서에서 오신 아버님께서 남편에게 호통을 치셨던 거죠. 어릴 적부터 줄곧 남편을 혼낼 때 쓰던 야구 배트를 들고 경찰서로 찾아오셨는데 그걸 보더니 남편이 겁을 내더라고요. 나이가 40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직업군인이었던 시아버님이라 고지식하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제일 깨어있던 분이셨어요. 제가 고생하는 것도 유일하게 알아주셨던 분이고요. 집에서는 남편만 나가는 걸로 합의를 했고 재산 분할은 7대3으로 제가 7을 가지게 됐어요. 남편은 이혼하고도 계속 잘못했다 빌었지만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했어요. 또 경찰은 무서웠는지 찾아오진 않더군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결국 이혼까지 했다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이혼을 하고 결국 시어머니와 황혼의 별거를 선택하셨어요. 전 남편은 새로 잡은 직장 때문에 타지로 갔고요. 저는 현재 밀키트 사업을 하고 있고 밀키트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아들과 셋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제 이혼을 응원해줬어요. 친정오빠도 제가 혼자 돈 벌면서 고생을 하니 매제를 좋게 보질 않았거든요. 친정오빠가 능력이 있으니 언제라도 이혼하고 오면 오빠가 도와주겠다고 줄곧 이야기해줬는데 그 말 자체만으로도 정말 위안이 되었었죠. 친정어머니의 조언대로 커리어 포기 안 하고 악착같이 버틴 보람이 있어요. 제가 경제력이 있으니 이혼도 무섭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혼을 하고 헐헐 날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네요. 이상으로 40 후반에 이혼하게 된 제 사연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